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기획 방송인데 얼마 전에 그 펜앤마이크 제목 지금 나올 거예요. 펜앤마이크 참 훌륭한 언론사입니다. 펜앤마이크. 거기 사장이 천영식 사장인데요. 제가 KBS 이사할 때 제 전임자입니다. 전임자. 천영식 KBS 이사. 제가 KBS 이사했잖아요. 전임자예요. 펜앤마이크. 여기에 재밌는 기사가 실렸어요. 이상호 기자입니다. 이상호. 제목은 이제 이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9번 소나무들. 제목이 재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9번 소나무들. 우리 옛날에 속담에 보면요. 그 조상들이 그 아버지 부모님 무덤 있잖아요. 이 무덤을 지키는 거는 게 9번 못생기고 못난 9번 소나무들이 무덤을 끝까지 지킨다. 반듯반듯하게 큰 소나무들은 누가 베가거나 없지. 그런 게 소나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이런데 그 자식들이 나중에 효자들이 많아요. 효자들도 보면 이게 너무 엘리트로 잘 커가지고 막 서울대 나오고 고시 붙고 잘 나간 사람들이 중에 불효자들이 많아요. 지가 잘났을 때 이게 부모님 은혜를 잘 모른단 말이야. 뭔가 이게 부모님 속도 좀 썩이고 뭔가 이게 사고도 좀 치고 처음에 학교 다닐 때 좀 못난 것처럼 이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효자가 되고 잘 되는 게 많아요. 이거 노잖아요. 거기 기사가 노잖아. 9번 소나무가 산소를 지킨다. 이게 그 속담이거든. 그 뜻은 뭐냐면 이게 쭉쭉 뻗고 잘생긴 소나무는 누가 베갔는지 어디 팔았는지 보이지 않고 구부러지고 못생긴 소나무가 조상들의 무덤을 지키고 있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사에는요. 쭉쭉 뻗고 잘생긴 소나무가 한동훈 같은 놈이 한동훈 같은 놈은 이게 쭉쭉 뻗고 잘생긴 소나무는 지 잘난 줄 알고 배신하고 떠나잖아요. 근데 그때 오히려 고생하고 좀 못 나간 이건 기사가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윤갑근 변호사, 윤갑근 또는 게 석동현 크게 잘 나가지는 못했지. 윤갑근은 아무것도 못했잖아 대통령 때. 근데 석동현은 민주평통의 사무처장인가 했지. 공천도 못 받았잖아요. 이런 분들이 바로 그냥 계엄 다음날 내 변호하겠다 이렇게 나섰잖아. 이걸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추사 김정희 이야기가 기사에 나와요. 추사 김정희가 국보를 2개, 하나는 자기가 국보를 만들고 하나는 발견했잖아. 추사 김정희가 그 북악산 있잖아요. 우리 그 북한산. 거기 보면 이제 그 진흥왕 순수비, 진흥왕이 그 순수비를 이렇게 전국에 뭐 황초령, 마운령 뭐 이렇게 북한산 이렇게 쭉 세우잖아요. 창녕인가 4군데. 그걸 이렇게 발견한 게 추사 김정희다. 그러니까 국보 3호래. 그 국보 3호. 그러니까 국보를 하나 발견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국보 하나 그렸잖아. 세안도. 제가 많이 인용했잖아. 세안도. 세안도 보면 이게 그 세안 연후에 이 말이 날씨가 엄청 추워져 봐야지 안다 이 말이지. 송백, 소나무와 잣나무 송백이 후조, 늦게 시든다는 거. 그러니까 아주 추운 겨울이 어려운 시절에 와봐야만 소나무나 이게 잣나무가 이게 지조가 있다. 이걸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언급하면서 한동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윤곽근 변호사나 석동현 변호사 이걸 언급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생했던 뭐 김기현 대표도 그 엄청 그 대통령한테 쫓겨나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의리 지키는 거 보세요. 의리 지키는 거. 그러게 윤상현도 원래 대통령이 윤상현을 당대표에 안 밀었잖아. 원희룡 밀었잖아. 다 알잖아. 그 천하가. 원희룡 밀었잖아. 근데 윤상현, 나경원, 윤상현도 대통령 지키기 앞장서잖아. 근데 원희룡이 밀었거든. 웃기잖아요. 제 말은 이런 식으로 지키고 있다 이 말이죠. 그 기사 내용이 그런 이야기인데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재미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가만히 요즘 곰곰이 인간사에게 완전히 그 배신 있잖아요. 의리 충신하고 그 배신자 이걸 생각하면서 그 4개 부류로 우리 우파를 나눌 수 있겠더라고. 4개 부류로. 4개 부류로. 첫째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을 대통령하고 함께 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을 지지하는 하나.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을 비판하는, 부정적이게 비판하는 하나, 둘 다 일관성이 있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통령을 지지하다가 배신자로 떠나간, 바뀐 경우 지지하다가 배신자로 떠나간 그 부류,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재밌어요. 대통령을 엄청 비판하다가 요즘 가장 강력한 지지자로 돌아선 경우 네 가지가 있더라고. 한번 제가 분석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지하고 지금까지 지지하는 분은 저도 그거 들어가요. 솔직히 저도. 그렇잖아요. 저는 대통령 될 때부터 물론 아주 옛날에 문재인 때 뭐 총장 이럴 때 빼고 그때는 제가 비판해요. 그거 빼고 우리 국민의힘의 입당해서 후보가 되고 나서부터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윤 대통령을 지지 안 한 적이 없어요. 윤 대통령을 일관되게, 저는 원래 일관되게 지지했죠. 뭐 제 외에도 그런 많죠. 뭐 고성국, 이봉규, 뭐 배성희 유튜버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에요. 대통령 지지한 사람이에요. 뭐 성창경 말할 것도 없고 첫째 부류.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끝까지 반대한 이분들 일관성이 대표적인 게 누구냐? 대표적인 게 그 조갑제 또는 그 정규제. 제가 이게 우파 쪽의 농객들만 이야기합니다. 좌파들 빼고 우파 쪽에 소위 우파라는 농객들 중에 대통령을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비판해서 일관성이 있어. 대표적인 게 그 정규제. 정규제 이분이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처음으로 유튜브 원래 팬에 마이크 본인이 하다가 팔았죠. 그러니까 이제 정규제 출마도 하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비판해. 뭐 철학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조갑제도 원래 월간조선 할 때부터 보수 넘기고 맞아요. 뭐 좌파를 할 수는 없죠. 근데 대통령을 계속 비판해.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이렇게 두 부류가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대통령을 엄청 지지하고 빨다가 지금 이게 배신자로 비판을 돌아선 대표적으로 농객으로 치면요. 우리 유튜브랑 농객으로 치면 어벤져스 전략이 있잖아요. 어벤져스 전략회의. 이거는 이제 신지호, 이현종 또는 그게 출연하는 김종혁, 뭐 구자룡이는 정치 접었으니까 구자룡이 빼더라도 거기에 뭐 박상수, 류재화, 김종혁 이런 사람 출연하잖아요. 어벤져스 팀. 그 팀은요. 원래는 대통령이 만들려고 한 유튜브예요. 대통령이 장해찬, 신지호, 이현종 세 명한테 유튜브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총 대선 이기게 된다. 이러고 대통령이 특별한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출범한 유튜브예요. 그래 저도 그거 계속 고정 나갔잖아요. 대통령하고 친해서 신지호는 캠프에 처음에 실장도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완전히 한동훈이라는 사람한테 꽂힌 거예요. 한동훈. 그러면서 지금은요. 지금 난감하지. 왜 방송하려니까 대통령 계속 까니까 막 그 댓글이 막 너무 안 좋고 떠나가고 구독자도 그대로잖아요. 오히려 좀 줄었지. 늘은 게 없잖아요. 조회수를 확 줄여버릴 거예요. 거의 요즘 4만 대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면 5만, 진짜 많이 나오면 6만 대야. 옛날에 제가 나갈 때는 10만 넘은 게 많았어요. 제가 계속 출연했잖아요. 반토막에서 났다고. 근데 그것도 이상하지. 왜? 헌재재판관 문흥배 깔라니까 문흥배를 까면 대통령 도와주잖아. 그러면 대통령 또 탄핵이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방송할 때 보면 일관성이 없어. 막 윤 대통령이 요구했는데 또 이게 매일 방송을 그러면 이게 헌재재판관을 비판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주 보면 이게 방송에 일관성이 없다니까? 왜? 대통령도 탄핵은 돼야 되는데 또 헌재재판관 옹호할 수는 없잖아. 문흥배, 정계선, 이민석 옹호하면 진짜 자유판 맞아 죽잖아. 난감한 거야 이게. 이런 게 많더라고 수사에도. 여는 진짜 대통령의 사랑을 받다가 지금 이게 한동훈이 하고 어떻게 운명을 같이 해버리는지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대통령 공격적으로 돌아선 저는 배신자를 보는 거죠. 저는 자기들은 또 누가 배신 또 할 말이 있겠지. 원래 다 할 말이 있어요. 그냥 인정하겠어요? 그러게 제가 논쟁하고 싶진 않고 분석만 해보면 이게 그렇다 이거죠. 분석만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자유파 중에 그런 유튜버들 좀 있잖아. 종이 TV인가 얼굴도 찌 가리고 얼굴 가리고 이게 저는 방송하는 사람 이해 안 돼. 종이 TV인가 마스크 쓰고 하나 있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외에도 이게 환경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건 제가 이게 잘 안 봐고 환경부 제가 잘 아는데 돌아왔는지 까지인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김동찬 연구소인가 거기도 이게 아직 한동훈 쪽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다 고전할 겁니다. 막 저끼리 또 종이 TV하고 김동찬하고 또 저끼리 싸우고 난리야. 같은 판인데도 한동훈파. 이제 그 조금 남아있지, 한동훈파가. 근데 한동훈 지지율이 워낙 폭락하고 복귀 기회를 못 잡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부류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 부류가 재밌습니다. 윤 대통령 그렇게 공격하더니 지금은 완전히 강력한 지지세로 바뀐 이런 유튜브나게 논객이 있습니다. 있어요. 대표적으로 황교안 대표도 뭐 거기에 저는 그거 부르라고. 황교안 대표도 윤통하고 처음에 윤 대통령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지, 섭섭했지. 부정선거 주장하고 이게 그때 그랬잖아. 근데 지금 변호인단까지 합류했잖아. 부정선거. 황교안 대표가 이게 윤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니까. 옛날에 법무부 장관 때부터 안 좋았다니까요. 검사할 때. 근데 가장 강력한 우군 돌았잖아. 황교안 대표. 또 있어. 아, 제가 여기 그 참 좋아하는데 그 변희재라고 있잖아요. 변희재 대표하고 제가 2월달 식사담 하긴 했는데 변희재 대표가요. 제가 옛날에 변호인으로도 했거든요. 그 태블릿 PC. 제가 하기에 홍장훈의 메모는 제2의 태블릿 PC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제2의 태블릿 PC로 홍장훈 메모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이런 거 캐는 게 변희재의 주특기입니다. 머리는 샤프합니다. 제가 보기에 진중거이보다 머리 100배 좋아. 진중거이보다 100배 좋다니까? 그 같은 전공이잖아. 서울대 아마 미학 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진중거이는 뭐 좌파들이 떠봤다는데 변희재가 훨씬 똑똑합니다. 진중거이하고 딱 30분만 토론하면 바로 제압해버린다니까?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책 수준도 달라요. 근데 변희재가 옛날에 저하고 이게 스픽스나 방송할 때는 막 윤석열 욕했잖아요. 그때 검찰 막. 그때 이제 태블릿 PC나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 그게 있겠지. 근데 요즘 문자가 자주 오는데 깜짝 놀랐다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방송을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날카롭게 팩트 잘하고 있으면 막 오면서 글이 오더라고. 그거 보니까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편들고 있는 거예요. 편들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네. 그러니까 옛날에 비판하다가 지지자력에 돌아선 이렇게 네 부류가 있다. 정리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편단심 지지하는 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일관되게 비판하는 사람. 정규제, 조갑제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지지 강력하게 하다가 지금 이게 돌아선 배신자들. 음엔데스 전략회의나 그 멤버들. 그 일부. 그 다음에 반대로 비판하다가 지지자력이 완전히 돌아온. 비판하다가 돌아온 변희재. 그 다음에 뭐 황교안 대표나 이쪽. 참 이거 보면 이게 인간 세상사가 이게 변화무쌍합니다. 참 이게 인생이란 게 변화무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저는 앞으로도 저희 분석을 기사를 소개하고 분석해봤는데 앞으로도 저는 변함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되겠다. 지지해야 되겠다. 그게 자유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게 이재명을 척결하는 민주당을 척결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이게 버리고 정권 재창출이 그는 게 어렵다. 불가능해요. 홍준표든 오세훈이든 전부 이게 꿈꿔야 됩니다. 윤 대통령을 버리고 내가 이게 대통령이 된다? 이런 게 꿈꿔야 됩니다. 현실을 그렇게 모르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게 윤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해야만 이재명 민주당의 집권을 막아내고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